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냥점의 TV의 이지원 강사입니다. 벌써 블로그 상위 1%의 비밀이 제2강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에 돌입을 해보는 강의들을 좀 진행을 해볼 거고,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카페에다가 종합질문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고, 그 질문을 가지고 제가 바로 답을 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영상이나 아니면 포스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좀 답을 좀 드려볼게요. 그 뒤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뭐 일요일이 됐든 일요일 낮이 됐든 이렇게 하루 정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블로그에 대해서 한번 과외식으로 이렇게 참여자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이래야만 제가 제 나름대로의 패턴을 유지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나눔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꾸준하게 우리가 1년이고 한 1년 정도만 하시면 여기 전부 다 도사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종합 질문 게시판 카페에 있는 걸 이용해서 남기신 뒤에 저희 지금 단톡방에다가 저를 호출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종합 질문 게시판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오늘 설명드릴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또 추가로다가 만드느냐고 다시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거 자꾸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질문 좀 많이 하셔서 좋은 기회들 아마 가져가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제가 벌써 45페이지를 넘어가네요. 그죠? 많이 강의안도 많이 만들었네요. 그래서 저번 시간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블로그를 하면서 검색 엔진이나 블로그 탭을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드려서 여러분 어땠나? 라고 하는 좀 답을 듣고 싶지만 일단 답은 없네요. 댓글로라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잠깐 사이에 제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나마 지금 블로그를 배우고 있으니까 자, 우리가 한 가지 좀 정확하게 알고 가자고요. 사전에. 자,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거 네이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구글. 자, 다음. 그 다음에 여기는 카카오톡. 뭐. 그 다음에 자, 인스타그램 이렇게 나와. 페이스북. 이렇게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건 하나를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앞에 네이버라든가 지금 다음 구글 요것들은 뭐냐면 검색 엔진이에요. 검색 엔진. 우리가 얘기하는 자, 한번 좀 보시면 자, 검색 엔진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구분을 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자, 네이버라고 하는 것, 다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구글이라고 하는 것. 자, 이 검색 엔진. 그 다음에 이 검색 엔진 하면 SEO라고. 자, 쉽게 얘기하면 서치 엔진 옵티마이저에서 검색 엔진 최적화. 엔진 최적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런 설명들이 붙은 게 뭐냐면 우리가 검색 엔진이라는 거 하고, 자, 이 외에도 검색 엔진 외에도 실질적으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신저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카카오톡, 뭐 쉽게 얘기하면 위챗, 뭐 이런 것들, 뭐 예전에는 채팅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하던 게 결제도 붙고, 지금 카카오톡도 무슨 선물하기도 붙고 자꾸 뭐가 추가가 되죠. 그런데 근본은 뭐냐면 메신저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 물론 이거보다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SNS라고 부르는 자,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뭐 등등 기타 등등 있을 거고,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거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글쎄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유튜브 같은 것도 뭐 따로 구분을 하면 유튜브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유튜브 검색 엔진, 그다음에 메신저, 그다음에 SNS 이렇게 구분을 하고 뭐 되겠죠.
여기에서 유튜브가 조금 특이한데, 유튜브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검색 엔진에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워낙 커졌기 때문에 텍스트나 동영상 이뿐만 아니라 동영상에 특화된 검색 엔진 뭐 요 정도로 구분을 하자고요. 나중에 이제 성격으로 좀 분리를 하면 오히려 검색 엔진에 가까운 현상들을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한 번씩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이것들을 왜 구분을 하냐면, 여러분이 그나마 지금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 정도는 좀 아셔야 돼요. 검색 엔진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메신저라는 게 다르고, SNS라는 게 다르다. 우리가 지금 막 서비스 이야기를 하면서, 저 뭐 이렇게 카카오톡 보니까 이렇고, 다음, 이게 구분을 안 하면 어렵다는 거죠. 분명한 건 네이버라고 하는 것과 구글이라고 하는 것과 다음은 검색 엔진이다. 검색 엔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카카오톡은 메신저의 성격인 거고, 그다음에 뭐 위챗 이런 것들이 있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우리가 얘기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묶자. 그 중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검색 엔진과 성격이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네이버 블로그라고 하는 건 이가 얘기한 네이버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어떻게 소속되어 있는 거죠. 네이버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큰 틀에 블로그라고 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보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추가로 넣은 거에, 자, 그냥 보시죠. 보면, 자, 이게 이제 작년 거에 검색 엔진 점유율이에요. 우리나라의 검색 엔진은 요 세 군데에서 다 잡아먹고 있는데, 그 중에 1위가 뭐냐면 네이버, 2위가 구글.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90%가 넘네요. 그 다음에 다음이 이제 3순위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네이버의 서비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블로그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포스트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뭐 브런치 외에 티스토리라고 하는 거, 이런 블로그 서비스가 있죠. 우리가 이 정도로 많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렇게 블로그 외에 브런치나 티스토리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뭐 구글도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포스트, 그러니까 블로그의 개념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오히려 여기서는 워드프레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드는 도구, 뭐 이 쉽게 얘기하면 도구를 이용을 해서 블로그를 만들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느냐? 검색 엔진에 속해 있다는 거죠. 검색 엔진에 속해 있으니까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이 블로그를 네이버, 그러니까 다음 티스토리보다 네이버 블로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 검색 엔진에,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볼게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봅시다. 자, 여기에서 지우고 우리가, 자, 내가 아까 네이버 블로그 챌린지라고 하는데 글을 올렸죠. 이렇게 키워드를 넣고 하면, 자, 제가 이제 1위에 지금 검색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네이버의 검색 엔진에 키워드를 넣고 키워드를 입력해서 나는 네이버 블로그 챌린지라고 하는 정보를 보여줘 라고 하니까 검색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검색 결과에 뷰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 뷰라고 하는 서비스를 잘 이용을 해보면 어떻게? 자, 여기 보면 블로그, 카페 이런 것처럼 요 뷰는 블로그하고 카페를 보여주는데, 어떻게 지금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죠. 검색 결과의 최상단, 지금 뷰가 있고, 자, 여기 뉴스라고 하는 게 있고, 자, 여기 뭐 지식인 이런 것처럼 검색 엔진이 네이버라고 하는 큰 틀에 서 있는 하나의 서비스 섹션들이에요. 그걸 검색 결과에서 뭐부터 보여주느냐. 이게 종류마다 다 달라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러면 휴가 지원 사업하니까 사이트가 하나 나오고, 뷰가 나오고, 지식인이 나오고, 이렇게 이미지가 여기서 나오고, 이렇게 순서가 다 달라요.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순서가. 그 중에서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아까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만약에 이렇게 쳤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네, 이렇게 블로그가 보여주고 그다음에 카페 글이 보여주고 이렇게 검색 엔진은 키워드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한 무엇을 보여준다? 검색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한번 해보시자고. 주목을. 무슨 얘기냐면 자,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대부분 뭐냐면 여기 블로그도 보여주지만 뭐부터 보여준다? 그렇죠. 티스토리부터 많이 보여주게 된다. 자, 티스토리부터 많이 보여주게 된다. 여기서도 지금 보는 것처럼 티스토리부터 검색 결과에서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 네이버는 어떨까요? 자, 여기서 보시죠. 네이버는 다른 서비스가 아니라 전부 다 네이버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연계로 뭐를 한번 보시면 좋으냐면 자, 검색 점유율이 어때요? 훨씬 높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블로그를 어디다 운영을 해야 될까요? 내가 많이 방문자를 좀 많이 오고 싶다라고 하면 네이버에 운영을 하는 게 다음에 운영을 하는 것보다 낫다. 자, 구글에서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구글 휴가 지원 사업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휴가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어떤 정보들이 쭉 아래까지 보이게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방식들이 뭐냐면 검색 엔진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각자 구글 다음 네이버인데 네이버는 특히 뭐를 위주로 많이 보여줘요? 그렇죠. 네이버는 주로 무엇을 위주로 보여준다면 네이버 블로그 위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블로그는 뭐를 많이 해야 된다? 네이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내가 노출을 해야 되니까. 내가 마케팅 용도로 써야 되니까. 내가 애드센스를 이용해서 수익화가 아니라 제가 블로그를 할 때 쉽게 얘기하면 블로그에 대한 수익화라고 하는 부분하고 자, 이거 돼. 또 뭐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블로그 수익뿐만이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처럼 여러분을 브랜딩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땐 어디가 유리하냐? 네이버나 구글 같이 실질적으로 검색 엔진 점유율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검색 엔진을 검색을 많이 하는 곳에 갔다가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적용이 되면 검색 엔진뿐만이 아니라 SNS나 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검색 엔진은 저런 성격이 있어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건 이제 아까 우리가 설명을 드렸던 고객 여정 맵처럼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색 엔진처럼 어디에다가 검색을 하고 무엇을 키워드를 검색 결과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 검색 결과 내가 블로그에 글을 써서 이 검색 결과 내가 블로그를 하든 카페를 하든 블로그에다 카페나 글을 써서 어떻게 지금 이 키워드에다 노출을 해서 어디에 페이지 뒤에가 아닌 상위 노출을 해야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도 마찬가지고 그럼 아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SEO라고 부르는 검색 엔진 최적화예요.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든 블로그를 키우던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개념을 시켜야 자 우리가 자 검색 엔진 최적화를 시켜야 뭐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상위 노출이 이어진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검색 엔진은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페이스북이나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위 노출의 개념이 기존의 검색 엔진하고는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름대로의 개념 자체가 여기서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다르게 키워야 된다고요. 블로그에는 따로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현식,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방식이 일어나냐면, 자, 여기서도 한 5,000명 정도 어떻게, 네이버에서도 친구 맺기를 계속적으로 늘려간 뒤에, 자, 여러분이, 제가 이제 아까 글을 썼다 그랬잖아요. 제가 종합소득세 환급일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복사, URL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 형태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어떤 텍스트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남기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내 블로그에 있는 글을 썼던 글을 이렇게 해서 퍼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방법들, 여기서 또 이제 나중에 광고하는 방법까지 이해를 해드릴 건데,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지만,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를 우리는 SNS라고 불러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에 검색 엔진이랑 따로 구분을,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검색 엔진하고. 이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쉽지 않네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별도로 한번 다른 강의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그럼 나중에 메신저라고 하는 우리가 카톡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과 또 SNS와 또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셜미디어 플랫폼 영역이긴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이거 세 가지를 왜 알아야 되느냐, 뭐 왜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저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저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블로그를 아니면 여러분들의 브랜딩을,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극대화시키고 여러분이 쏙쏙쏙쏙쏙쏙 필요한 것들을 뽑을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는 것,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키워드 정복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키워드를 정복하기 전에 우리가 얘기한 SNS나 메신저도 키워드라는 개념으로 뭐가 있어요? 해시태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정복하기 전에 각자의 성격을 충분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또 뭐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하나를 좀 더 구분해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하나는 뭘 구분해 봤으면 좋으냐면, 자, PC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모바일이라고 하는 걸 한번 구분해 보셔야 돼요. 모바일. 왜냐? 자, 예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자, 우리가 요 설명을 드렸던 검색 엔진은 주로 뭐였냐면 PC 기반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SNS나 메신저는 어떻게 돼요? 모바일 기반이에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고. 그래서 뭐냐면 PC 기반인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어땠냐면 아무래도 모든 기능을 다 쓸 수가 없었어요. 네이버는 뭐였냐면 초창기에 PC 기반이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모바일 기반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어요. 이제는 모바일에서 네이버에 있는 뭐 블로그, 카페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에서 실질적으로 편집까지 그 다음에 올리는 것까지 가능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죠. 네이버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구글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구글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요? 구글 서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거의 다 돼요. 그래서 PC 기반이냐 모바일 기반이냐인데 이것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반이 지금은 모바일로 다 바뀌었다. 그런데 완전히 바뀐 건 아니다. 일부분은 아직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네이버라고 하는 게 무서운 점은 네이버는 발빠르게 어디로 전환을 했다? 그렇죠. 모바일로 완전히 전환을 했다. 뭐 나중에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그러한 서비스들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요. 그 이전에 이 개념들을 이제 머리에 다 넣으셨으면, 쭉 읽으셨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개념만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알으면 여러분들도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곧 10,000명, 뭐 2,000명, 3,000명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시간 키워드 정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